주막의 은괴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탐욕이 부른 비극이었고 최서방은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김도연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이끈다고. 며칠 후 김도연과 윤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며칠을 걸어가던 중 깊은 산골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환하게 웃으며 한 사람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김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래전 떠났던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무리 한쪽에 한 젊은이가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환영이 아닌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온 형을 둘러싸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형은 40이 넘은 듯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온화했고 미소는 부드러웠습니다. 한 안악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10년이 넘었죠? 형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양에서 지냈습니다. 어찌 이제야 돌아오셨습니까? 혼자 계신 어머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오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영다리가 혼자 고생했지요. 형이 고개를 돌려 멀리 서 있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은 형의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다리가 많이 컸습니다. 형이 천천히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모두 두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동생 앞에 섰습니다. 동생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달아,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를 혼자 모시느라. 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형이 손을 내밀었으나 동생은 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형님,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동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님, 저는 동생이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다리가 왜 저러지? 형님을 반기지 않다니. 형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마을 어귀의 작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되었고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날이 낮에 본 동생이 이상했습니다. 예, 형을 보는 눈빛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김도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소리는 영달의 집에서 들려왔습니다. 김도연이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영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달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벽을 긁고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가짜다. 형님이 아니다. 형님은 죽었다. 영달이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영달 어른, 저는 김도현이라 합니다. 영달이 김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형님은 죽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달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 사람은 형님이 아닙니다. 형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영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은 한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도연이 영달을 진정시킨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나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은 형이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짜라고 합니다. 둘 중 누가 맞는 것일까요? 내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마을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형 한진우에 관해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했죠. 10년 전에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양으로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노인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큰 다툼이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날 밤 진우의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집을 떠났습니다. 다른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 문제였다는 소문도 있었고 어머니 봉양 문제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다리가 혼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8년 전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다리가 한양으로 형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영달이 돌아오기 전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우를 찾으셨습니다. 진우는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달은 형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한양은 넓었고 주소를 정확히 몰랐다고 합니다. 김도현은 형이 머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은 어머니의 옛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문을 두드리자 형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도연이라 합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도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고 어머니의 유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한진우 어른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10년 전에 한양으로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셨습니까? 형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토목 장사를 하려 했습니다. 한양에서 만난 상인이 좋은 거래처를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제가 모아간 은자 30냥을 그날 모두 잃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짐꾼도 하고 주막에서 일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끼니 한 끼 겨우 먹을 정도였습니다. 형의 얼굴에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그리운지 밤마다 어머니와 영달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형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장사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한양에서 만난 고향 사람에게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산소라도 찾아뵙고 싶었고 영달에게 꼭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 영달과는 만나셨습니까? 형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잠깐 봤습니다. 하지만 영달이가 저를 피했습니다. 왜 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이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떠나려던 전날 밤 저와 영달이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몇 해를 준비해 한양으로 장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 미천이 은자 30냥이었습니다.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영다리가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빌려달라고 했습니까? 열량이었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돈은 제 장사 미천이었으니까요. 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다리가 화를 냈습니다. 형님은 본인만 생각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야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방해하냐고. 형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동생과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까? 예, 그 후로 영다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에서 고생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야 했는데.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8년 전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2년 전에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영다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장례를 치렀을 것을. 그래서 이제 돌아오신 것입니까? 예, 영달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상황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은 영달을 찾아갔습니다. 영달은 자신의 작은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들어서자 영달이 물었습니다. 날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젯밤 일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영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영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8년 전, 아니, 그보다 전에. 영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형님은 한양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전날 밤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영달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저는 형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형님은 언제나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형님이 나서서 막아주셨고, 배가 고프면 자기 몫을 덜어서라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영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밤에 무서우면 형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형님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싸우신 것입니까? 영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형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부잣집에 빚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으로 쓴 돈이었습니다. 영달이 말을 이었습니다. 열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돈은 장사 미천이라고. 그래서 싸우신 것입니까? 예,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해주시던 형님이 왜 이제는 냉정한지. 형님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어머니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떠나셨습니까? 예, 다음 날 아침 형님은 떠나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영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편지가 몇 번 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편지마저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끝내 형님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소는 알 수 없었고 마지막 단서는 주막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영달이 말을 이었습니다. 8년 전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형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막을 찾아갔으나 형님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1년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영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하지만 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며칠간 한양을 헤맸습니다. 장터마다 주막마다 찾아다니며 형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양은 너무 넓었고 사람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셨습니까? 예, 일주일을 헤매다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영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돌아오기 하루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영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이 전해주었습니다. 진우는 어디 있느냐 하셨다고. 영달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형님을 찾지 못해서 어머니는 형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영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은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주막을 떠나신 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면 그것도 제 탓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제가 싸우지 않았다면 형님은 장사를 잘 아셨을 것이고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달 어른, 형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영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형님이 아닙니다. 형님은 영달 어른, 형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영달이 김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형님은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어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영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형님은 2년 전에야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영달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님도 괴로워하셨겠구나.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번에 돌아오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달 어른께 사과하러 오셨습니다. 영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예, 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동생을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영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두 형제를 어머니 산소로 이끌었습니다. 산소는 마을 뒷산에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산소를 비추고 있었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형이 먼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진우가 왔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이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양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미천을 모두 잃었고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영달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등이 떨리고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달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업고 산길을 걸어주던 형의 넓은 등, 밤에 무서워 울면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형의 따뜻한 목소리. 그 형이 지금 어머니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십시오. 영달이 천천히 형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후회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달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영달아. 내가 미안하다. 형이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너를 혼자 두고 떠났고 어머니를 혼자 모시게 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네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 약값이 급했는데도 내 욕심만 생각했다. 아닙니다. 형님, 영달아, 들어다오. 형이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한양에서 고생하며 매일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고작 열량이었는데 그 돈을 주고 함께 어머니를 모셨어야 했는데. 영달이 울먹였습니다. 형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형님께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형님이 본인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언제나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영달아, 형님, 어렸을 때 형님이 저를 업고 집에 돌아오시던 날 기억하십니까? 제가 길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 형님은 저를 업고 1시간을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형님 등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형님이 곁에 계시면 세상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영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 형님을 저는 원망했습니다. 형님이 연락을 끊으셨을 때 형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도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형님, 저도 죄송합니다. 형님을 찾지 못해서 어머니께서 형님을 찾으셨는데 저는 아니다. 영달이 네 탓이 아니다. 형제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님, 영달아, 내 동생.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두 형제는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두 형제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두 아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김도영과 윤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날이 정말 다행입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진실은 아프지만 용서는 치유합니다. 한참 후 형이 천천히 동생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산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달아, 나는 이제 이 마을에 머무를 생각이다. 영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이제는 떠돌지 않겠다. 이곳이 내가 돌아와야 할 자리다. 너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겠다. 영달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님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어머니를 모시자.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두 형제가 어머니 산소 앞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절은 깊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도영과 윤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두 형제가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달이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덕분에 형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이미 돌아오셨고 두 분이 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덕분에 영달이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이미 두 분이 함께 만드셨습니다. 김도연이 두 형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결말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두려움을 낳지만 용서는 그 두려움을 풀어줍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늘은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실수를 숨기려 하면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용서하셨고 동생은 용서받았습니다. 둘 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오랜 오해가 풀렸고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두려움을 낳지만 용서는 그 두려움을 풀어준다고. 며칠 후 김도연과 윤설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무는 더욱 울창해졌습니다.
오래된 암자가 있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노파가 김도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날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 위 폐암자에서 밤마다 검은 고 소리가 들린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인데 말입니다. 김도연이 암자가 있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어둠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검은 고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